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음국간의 이용현 베드로 신부이고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인천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관장을 맡고 계신 송원석 베드로 신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곳은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며 이곳을 통해서 어떤 은총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 소속으로 있는 송원석 베드로 신부이고요. 지금 재단에서 맡고 있는 소임은 인천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이렇게 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이 필요한 어린 친구들부터 청소년들 그런 자립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호시설에서 종료된 아동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소년원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이혼 가정들이 많아서 이혼 가정에서부터 조금 이제 가정에서 약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청소년들 그리고 뭐 가정 여러 가지 학대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좀 어려운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가장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가장 어려운 청소년들을 저희가 맡아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 중에 19살 된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자립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네, 자립하기 위한 훈련들. 그래서 이제 19살 때 혼자서 밖에 살려면은 집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친구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도 신부돼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들도 잘 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 다 사기당하거나 눈탱이 맞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씩 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봐주고 방도 다 봐줘야 됩니다. 방도 가서 물 잘 나오는지 온수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거의 아빠 같은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알아봐주고 같이 봐주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건강 같은 거 마음 건강, 신체 건강 볼 수 있게 좀 해주고 병원도 혼자 못 갑니다. 병원도 같이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의식주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의식주 훈련 그리고 이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전기세도 혼자 알아서 다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보통 혼자 있으면은 막 2개월, 3개월치 밀려가지고 전기 끊기고 맞아요. 수도 끊기는 일들이 다반사거든요. 그런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과금 내는 것도 해주고 그 아이들이 바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도 해야죠. 일자리도 같이 봐주고 일자리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면접 준비라든지 그런 면접 훈련도 제가 잘 시켜가지고 어떻게 면접 어떻게 대답하는지 또 직장생활 개념 근데 아이들이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아직 어려가지고 알바 자리 취직을 해도 한 달 못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꾸준히 근로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가 출퇴근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이제 한 7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구분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제가 월세 지원해주면서 혼자 이제 살 수 있게 이제 월세 이제 원룸에 내보내 봅니다. 근데 갔는데 한 달 동안 살아보고 갔는데 뭐 빨래 뭐 안 돼 있고 음식물 쌓여 있고 이러면 다시 복귀해서 다시 훈련 다시 내보내고 요걸 좀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가정이 불안해서 가정 안에서 활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그런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곳의 역할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범죄로 빠지거나 맞아요. 또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어떤 큰 빚을 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대출 사기라든지. 대출 사기라든지. 또 아이들 데리고 나쁘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그 빌라 사기치는 것처럼 네, 이름만 맞습니다. 빌려주고 막.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훈련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많이 느립니다.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과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항상 불안감이 있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서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잘 배워도 잘 깊이 숙지를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아이들 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만 왜 이럴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서울대학교의 소아정신과 교수님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 뇌 CT를 다 찍어봤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피해 아동 때문에 나오게 된 아이들
뇌 자체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하고 여기 호르몬 조절하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네요. 감정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조절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말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 스킨십과 그 안정감이 아이들 뇌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결핍돼 있다 보니까 나이는 20살 아이는 이제 겉모습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내심이라든지 알바 갔다가도 갑자기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그만둬 버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저희가 좀 천천히 안정감 주면서 또 혼나고 오고 잘리고 와도 괜찮다. 다시 같이 도전해 보자. 예, 그러면서 좀 아이들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부님이 인천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신부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셨거든요.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청소년 자립지원관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이고요. 저희 재단은 96년도에 지금 돌아가신 최기산 주교님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인천 지역 또 이 경기 시흥 부천 인천교구 관할 지역에 굉장히 가정이 좀 무너져 가지고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이 많다. 근데 아무도 돌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범죄에 빠져가지고 이제 약간 법무부 시설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주교님께서 인천 지역에 이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신부들이 좀 가서 그 아이들을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부들이 인천교구에서 이제 파견이 된 겁니다. 이제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으로.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 25년 좀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신부들이 나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또 여러 가지 전문 경험들을 쌓은 다음에 청소년들 돌보는 그런 복지 사업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이고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고요. 보호복지 영역에 일시,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자활작업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아이들이 다 쉬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다 머물고 있는 쉼터입니다. 처음에 이제 단기 쉼터부터 시작했다가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중장기 쉼터 또 일시 쉼터 점점 쉼터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관은 이제 아이들의 독립생활 능력을 잘 키운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자립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잘 자립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자립지원관의 모습입니다. 저희 자립지원관은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립사업은 처음에 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해왔는데요. 이제 사업이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예 시설로서 저희가 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아예 따로 자립지원관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자립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밤에도 당직을 쓰고 이 아이들이 여기 생활 공간입니다. 여기서 밥, 빨래, 청소 훈련을 받고 여기서 출퇴근하고 여기서 이제 월급 벌어오면 이제 월에 얼마치 저축하는 것도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설거지 안 되면 또 가서 이제 엄마들 하듯이 설거지 해야지 집에 또 이제 방에 정리가 안 되면 방 청소 해야지 빨래 이제 너 스스로 해야 된다. 너 이제 자립해야 된다. 이제 빨래 해야지. 또 아침에 왔는데 9시가 되는데 아직까지 출근 안 하고 누워 있습니다. 깨워가지고 출근해야지. 야, 너 빨리 출근해야 돼. 지각하면 안 돼. 출근하고 퇴근하고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이들은 이제 33명, 생활관은 6명, 그리고 주거 지원은 27명 저희가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재단이 설립됐고 단기 쉼터라고 아이들 20명 넘게 살고 있는 쉼터가 2001년도에 그리고 여기가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중장기 쉼터라고 2006년도에도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일시 쉼터, 자립지원관 이 순서대로 저희가 기관 형성이 과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전국에 있는 쉼터, 또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국회 입법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설로 오게 된 이유 대부분이
생존형 가출이 주요 이유입니다. 굉장히 저도 인천시에서 아동학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아동 청소년들이, 어린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많이 고통받고 있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집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일시쉼터에서는 이제 주말 저녁에 저희 신부들하고 수녀님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어디 공원 벤치에 몰려 있는 아이들, 어디 건물 통로에 앉아 있는 아이들,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거리 상담사 조끼를 입고 팜플렛 나눠주면서 너희들 혹시 배고프지 않니? 저기 가면은 저기 어머니 아버지들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선물도 주는데 선생님들이 같이 오지 않을래?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먹이고 선물도 만들어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집 나왔니? 집 나온 지 얼마나 됐니? 그러면 뭐 여자애들도 뭐 집 나온 지 6개월 됐어요. 200일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어디서 지냈니? 물어보면은 뭐 PC방, 찜질방, 뭐 친구 집, 친구네 할머니 집, 친구네 또 어디 할아버지 집, 또 아는 뭐 오빠네 또 우르르 모여 살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쉼터로 오면은 방도 주고 밥도 주고 침대도 있고 옷도 준다. 올래 해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옵니다. 일시 쉼터에서 그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집에서 나오게 된 환경을 제가 물어보고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환경이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과정을 마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학업 과정을 준비하고,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오자마자 심리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 이게 확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아침에 약 먹고 또 자기 전에도 약을 먹이고 제가 재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밤에 이게 안 좋은 추억에 대한 트라우마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아이들 돌볼 장소는 여기입니다. 아이들이 쉼터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쉼터에서는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자고 먹고 교육도 이렇게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지내다가 자립 준비가 되면 19살, 20살 자립 준비가 되면은 이제 이곳으로 오고요. 이곳으로 와서 좀 덜 되면 다시 일로 가고, 이제 제가 이제 다 담당 사제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이 어떤 성장 과정에 맞춰서 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아이들 심리 정서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다 우울 성향, 불안, 충동력 특징, 또 외상후 스트레스, 행동 장애, 그리고 요즘 또 조현병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아이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도 고마운 거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잘 이렇게 따라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노력하는 마음, 물론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같이 조금씩 한 걸음씩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마음만이라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인데, 아이들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면은 안에 있는 결핍된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자립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집을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가장 잘 하는 게 이런 집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뭐 쉼터에서 막 5명, 6명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다가 자립 훈련 받고 너희들이 훈련 받으면은 깔끔한 너네 집을 마련해 준다. 이거는 이제 LH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집을 마련해 주거든요. 제가 서류를 다 작성해 주고 심사 가서 심사위원들한테 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심사가 통과되면 이런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공간, 자기 집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게 되고, 또 여기서는 정리 안 하던 아이들도 자기 공간에 들어가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친구도 있고요. 관리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자기 집이 생기니까 이 자기 집을 관리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보다도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못 내면 다시 여기를 복귀한다는 생각 때문에 집 하나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희도 꼬실 때 아이들 보고 얘들아 여기 와서 교육 받으면 이런 집이 마련되는데 올래? 와가지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LH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이제 전세 대출을 빌려주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월에 10만 원씩만 내고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월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70, 180 월급 받으면 50만 원 저축하고 얼마는 못 내고 이걸 계획을 세워줘서 20년 동안의 자립 계획을 저희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집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주거 공간, 그리고 선배들 중에 주거 공간 들어가면 후배들 데리고 가서 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선배처럼 이렇게 자립교육 열심히 잘 받으면은 이런 집이 마련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조금 이제 본인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자아이들 13명, 남자아이들 20명 저희가 사례 관리하고 있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같이 좀 제가 다니면서 또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 갖출 수 있게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 여기서 하는 기본 프로그램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도 여기 사실은 25살까지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제 행정상으로는 25이 지난 이후에도 자립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30살 넘어도 자립을 잘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느린 친구들, 조금 지능이 조금 덜 발달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아직 미숙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25 이후에는 저희가 후원금으로만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예산은 못 쓰고요. 25 넘은 친구들도 후원금을 저희가 하다가 건강하게 자립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돌보고 있고요. 명절 때 아이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자립한 친구들, 선배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선배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자립하고 있는지, 또 후배들, 쉼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도 이제 집 마련되면은, 이건 집이 아예 이게 풀 옵션인가요? 풀 옵션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많이 동기부여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국은 4,000건이고 인천은 이제 785,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월에 한 200건씩 아동학대 신고가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2번이 있으면은 경찰이 부모랑 분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분리조치를 하면은 분리조치된 친구들이 심대요. 경찰도 데려오고, 법무부에서도 전화 와서 신부님 애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오고요. 요즘에 이제 병원에서도 신부님 애가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데려오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신부님 아이가 아픈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당장 내일 졸업해서 할머니 병원비도 얘가 책임져야 되고 월세도 책임져야 되고 20살짜리가 근데 신부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럼 오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그냥 좀 저렴하게 좀 집을 마련해줘요. 여기서 할머니 모시고 사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다니면서 이제 낮에는 수업을 받고 밤에는 야간까지 알바랑 이제 하고 주에 한 5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학업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새벽같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저희가 의료 지원이라든지 식비라든지 후원금 들어오면은 그런 걸로 지원해서 아이들 경제적으로 좀 도움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잘 자립을 한 다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요런 아까 전에 요런 친구들, 요런 어린 친구들 공부를 가르칩니다. 본인들이 여기서 받은 만큼 자기도 정말 자기도 어려웠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동생들 어려운 마음을 알아서 와가지고 공부 가르쳐주고 직장 같은 거 상담해주고 진로 면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멘토링단이 또 갖춰져 가지고요. 예, 여기서 자립을 잘한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얻은 다음에 멘토링단이 갖춰져 가지고 어려운 동생들 돌보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여기 아이들 이제 세례반을 또 만들었습니다. 세례반. 아이들 중에 이제 조금 안정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성당 가고 싶고 신부님 수녀님 따라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교리 한 3명 정도 교리는 받았고요. 또 교리반 아이들 지금 한 9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아이들 또 세례 받고 혼자 자립하면서 정말 신앙생활만큼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까지 저희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 보고 저는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 같이 영적 아버지도 되고 그 집에서 소외받은 또 상실되었던 그런 마음들을 또 치료해 주시는 또 어머니 같은 마음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신부님이 여기서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눈으로 관장이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부님이시잖아요. 네. 그 신부님으로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지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돌보시는지, 그 두 번째로는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품 받은 지 이제 12년 차인데요. 본당에 1년 있었고 11년 동안 여기로 파견돼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사제 생활이 이렇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런 부분에 있었구나라는 것도 많이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신부들이 애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이라든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 마음이 다친 아이들, 마음이 병든 아이들이 이게 아무리 병원 같이 데리고 다녀도 언제 날 줄을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얘가 여기서 잘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제가 이걸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성모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키워주시는 거고 저는 거기서 이제 도구로서 정말로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이었구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은총의 순간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예, 굉장히 큰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이들이 변해서 정말 이제 왈가닥하던 애들이 사회복지사를 따고 와가지고 지금 저희처럼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의 혜성보육원에 아이 이제 2명 가 있는데 1명 잠깐 군대 가 있고 여자애 하나는 4살짜리 반 사회복지사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이들이 순간순간 변화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신 그 아이들마다의 시간이 있고 그 어떤 아이들마다의 또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그거 잘 몰라서 인간적인 마음에 급해가지고 저 혼자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저도 일을 하면서 제가 좀 기다리면서 또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나 뭐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가장 작은 이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 맞아요. 가장 보잘것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그 길거리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이들이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글로만 읽을 때는 신학교에서 글로만 읽을 때는 그냥 뭐 성인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보니까 그 얘기가 조금은 뭔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통해서 신앙적으로나 또 사제생활적으로나 또 뭐 영적으로나 받는 은총이 더 이제 큰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들 통해서 사제로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본당에만 있으면은 경험해보지 못할 이런 과정들을 또 저한테 마련해 주셨구나. 그 부분도 참 감사하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하나님께 얼마 전에 있었던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설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습니다. 맞아요. 여기저기 시설 알아봐도 좀 거절 당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또 여기 재단 신부로서 또 할 수 있는 역량도 이제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작년 말에 삼성에서 이제 50억 원어치의 건물을 이제 공고를 올린 겁니다. 50억 원치의 사업 공모를 올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건물을 마련해 주겠다. 삼성에서 50억 정도의 공고를 내서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건물을 마련해 주겠다. 그 제가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열심히 적어봤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제가 50억짜리 사업 계획서를 해본 적도 없고 50억 원치 예산을 짜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거 좀 저희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저랑 이제 직원 선생님 한 분이랑 계속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서류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서류는 통과할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큰 재단들에서 교회 재단들 맞아 엄청 큰 데서 재산 크게 있는 데서도 막 들어오고 거기 전문가들 다 들어오니까 저희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 서류 심사 바로 전날에 그 저희 교구에서도 다른 사회복지 재단이 그걸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업 계획서랑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청소년 쪽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청소년 쪽에 대한 그게 있었고 그래서 서류 내기 전에 정말로 우연찮게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청소년 사업을 같이 합치고 여기는 50억짜리 서류 사업을 합쳐가지고 그랬는데 서류가 통과된 겁니다. 1차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접 심사입니다. 그거 다 공고낸 재단들이 다 가가지고 예, 사회복지 서울에 가서 면접 심사를 보는데 저도 갔거든요. 가가지고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아이들 이러고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립시키는데 정말 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이걸 이야기를 열심히 어필하고 왔는데 다른 데서도 이제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선정이 됐다고 발표가 나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역시 하느님께 감사와 하느님께 영광 참미와 영광.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건 절대로 제가 해서 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포기하고 있었고 대박이다 진짜.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딱 돼가지고 이제 아까 시설들 아이들 자는 거 보셨죠? 더 좋은 시설 마련해서 거기서 아이들 좀 잘 장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은 부평 쪽으로 저희가 좀 마련할 생각이고 지금 그래도 요 아이들 말고도 이제 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이제 좀 더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지지난주에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부님과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인천시 청소년 자립지원관 그리고 신부님께서 계시는 곳 신부님은 정말 엄청난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세요. 정말 끼도 많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시는 신부님이신데 신부님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되게 가슴이 막 벅차 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과 지난번에 손으로 느끼는 십자가의 길 책 판매하고 난 수익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본당에서도 어느 분이 좀 도와주시고 또 어떤 자매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후원들이 모아서 한 4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생겼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그 전달식을 했었고요. 신부님이 이렇게 이쁘게 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판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이 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오늘 이렇게 앞으로 이 영상을 보고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미래 후원자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후원은 기도 많이 해주시면 맞습니다. 기도의 은총이 정말 크고요. 묵주기도 한 번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그 중에 아이들 혹시나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실 분도 있으시면은 요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이곳에 그냥 너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하셔도 돼요. 가능한 만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신부님이 이게 기도하시고 아이들 변하는 모습 안에서 신부님 또한 변화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해도
사실은 이제 저희 재단 신부들이야 좀 알지. 사실 교구 신부님들이나 본당 맞아요. 신부님들은 워낙 이제 본당 업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정말 쉽지 않은데 저희 이영현 신부 저희 복음밥 신부님께서 이렇게 기간까지 와주시고 방문해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만 해도 같은 사제로서 정말 많은 큰 힘과 위로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웠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너무나 보람된 시간이었고요. 제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나 무심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 여러 군데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네.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 보시는 분들 기도랑 후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 마치면서 신부님과 함께 크게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축하드리고 이제 네, 부활 기쁜 일 축하드립니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